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단원과 6단원의 마지막 내용까지도 전반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단원의 내용을 다 하려고 했는데요. 한두 개 정도가 빠져 있어서 그 빠진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단원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단원에서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역사와 관련한 어떻게 생각하면 제2차 세계대전의 하나의 유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들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그런 기념물 여행과 관련해서 우리 교과에서 나왔던 또 다른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서대문 형무소였잖아요. 1945년 독립이 되는 날까지 많은 애국지사가 희생이 되었던 곳이었기도 했고, 그곳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독립열사였던 유관순 누나,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까지도 이런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역사와 관련된 기념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장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책에서 또 빠져 있는 부분이 아까 4단원에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들입니다. 첨단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교과서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는 도시였어요. 자, 두바이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랍 문화를 체험을 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도시 여행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막까지도 한꺼번에 여행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장소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두바이였습니다. 이 두바이 가면은 가장 볼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르즈 칼리파를 비롯해서 인공섬인 팜 아일랜드, 그리고 건물 안에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 스키를 탈 수 있는 인공 스키장까지도 존재하는 아주 멋있는 첨단 기술이 그야말로 집약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곳, 바로 두바이가 됐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은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솔직히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할까,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은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가 가능한 단체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제 워크 캠프, 한국 국제 협력단, 헤비타트.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제 워크 캠프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헤비타트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한국 국제 협력단, 코이카.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각각을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국제 워크 캠프는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 문화와 전통을 가진 여러 나라의 젊은이 약 10명에서 15명 정도가 2, 3주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원봉사와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류애를 배우고 다른 문화 체험을 통해 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배우는 것, 그리고 다국적 젊은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배움으로써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단체가 바로 국제 워크 캠프가 되겠고요. 다음 헤비타트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집을 짓고, 자, 이 포인트는 이게 헤비타트는 집이었잖아요. 마을을 재건함으로써 희망을 전하고 있다. 전 세계 70여 개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180만 채 이상 집을 지었으며 새로운 집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가 바로 헤비타트.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구촌의 이웃들과 우리의 발전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주요 무상 원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의 기관,
바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나중에라도 정말 꼭 한번 가볼 수 있는 건 코이카인데,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선생님도 아까 좀 전에 한번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프랑스 지역으로 3주 동안 다녀오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지원을 해줘요. 경제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코이카 같은 경우는 코이카 이렇게 안 적죠? 코이카 이렇게 적고 한국 국제협력단 한번 꼭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야기가 됐고요. 이제 6단원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6단원은 이제 진로와 여행 산업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6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단원에서 여러분이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건 아마도 여행 산업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행 산업이라는 게 여행자가 여행할 때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행 산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교통이라든지 숙박, 음식, 휴양, 놀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 산업은 교통이 발달하고 여행사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올랐다. 포인트 생각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이제 솔직히 군사력의 발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비행기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세계 여행이 조금 더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행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여행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관광 자원이 뛰어난 곳을 기반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제주도, 광주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 더 여행 산업에 발달되어 있다? 제주도. 왜냐? 관광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인문 경관이 빼어난 곳이 유명 관광지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여행 산업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차이가 크고 계절이라든지 요일, 시간대에 따라서 여행자가 몰리는 일이 많다라는 거. 많이 갈 때는 많이 가지만 안 갈 때는 또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여행 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여행 산업의 변화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최근의 변화랑 관련하면은 여러분 책에 한 6가지 정도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6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하나씩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5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보는 관광이었다라면 이제는 체험을 통해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 성향이 확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 여행, 친환경을 추구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단체로 가기보다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항공이라든지 호텔, 교통권 등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매 예약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개인의 집이나 차를 대여해서 서비스를 통해 현지 사람의 집에 묵거나 현지 사람과 함께하는 이러하면서 현지에 사는 듯한 경험을 하는 것들. 그리고 온라인이나 SNS 등을 통해서 체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이런 온라인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대표적인 여행산업의 변화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계획 수립할 때 이 6단원은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때의 여행 계획은 무엇과 관련된 여행 계획이다? 진로랑 관련된 여행 계획이다. 그래서 진로랑 관련된 여행 계획 수립할 때 5가지 유의사항 여러분 책 보면서 생각이 있다라면 내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벤트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축제 공휴일. 현지의 상황 변화는 언제나 잘 확인을 해야 되겠고,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생활습관, 음식이라든지 물가, 위생상태, 날씨, 현지 상황의 변화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비행시간이라든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여행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여행 갔었을 때 숙박시설의 종류,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들, 그리고 여행 일정이 빠듯한지 여유로운지, 그리고 변경이 됐었을 경우에 대안까지도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책에서 나왔던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여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회의라든지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 전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행 산업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마이스 산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후방 연계 효과가 아주 높아서 부가가치가 크다라는 거죠.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제주도 혹은 뭐 부산, 서울 이런 지역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갭 이어라는 부분들,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1단원에서도 확인을 했었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갭이어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은 여행이라든지 봉사활동, 인턴십 혹은 워킹 홀리데이 등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바로 갭 이어가 되겠고요. 이거를 본떠서 아일랜드에서는 전환 학년제를 시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으로? 자유학기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학기제. 이게 바로 무엇을 본떠서 했었다? 갭 이어를 본떠서 했었다.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마스터를 해주신다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시험 보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계속 생기부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시고 나서 혹시 수정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선생님이 있을 때 와서 수정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5교시의 여행지리 시험 잘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